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괴물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저 도쿄 K짱이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그 리더, 그 대장, 나쁜 새끼. 그 새끼가 바로 이 새끼입니다. 자꾸 여러분들 욕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 설마 이 영상엔 없으실 거라 생각 들어요. 자, 미야노 히로시의 모습이라고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을 제가 다 긁어 모아서 갖고 왔어요. 뭐 잡지, 어떤 매거진에도 나왔었고, 인터넷에도 떠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사진들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미야노 히로시, 가즈시가쿠 출신, 1970년 4월 30일생, 현재 나이 아마 48 정도, 일당들 중에 가장 최연장자입니다. 현재 그는요, 미야노 히로시에서 요코하마로 성을 바꿨어요. 사실 일본은 성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아니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얘가 가족들이 얘 호적을 파버린 거야. 가족들이 이 미야노 가의 호적에서 얘를 아예 파버렸어. 그래서 그 집안에 약간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지 다른 성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얘네 집에서 얘를 그냥 파버린 거지. 그래서 지금은 요코하마로 성이 바뀌었습니다. 요코하마 히로시로. 자, 범인들의 리더였고, 아빠는 증권회사에 다니셨었고, 엄마는 피아노 연주 강사였어. 피아노 강사였어. 자, 부모님의 나이가 당시에 45살 정도 되셨었고,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동생은 11살밖에 안 됐었어. 꽤나 부잣집,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아빠가 집에 잘 안 들어온다고 했잖아.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여자 집에서 지내면서 가끔 이제 집에 들어오는, 그래갖고 얘한테는, 야, 뭐 갖고 싶어? 차 갖고 싶어? 차 사. 300만 원 주고. 3천만 원 딱 돈으로 주고.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생활비도 안 주면서. 아들은 뭐 해달라는 거 있으면 해주고. 약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때부터 얘가 조금 삐뚤어지게 나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때부터 문제아로 지내게 되면서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엄마를 때리기 시작해요. 폐륜을 저지르는 거지. 엄마를 때리고 엄마가 너무 심하게 맞으셨을 때는 엄마의 갈비뼈까지 부러지는, 금가는 이런 짓까지 저질렀대. 이런 폐륜아까지. 얘 폐륜아야, 이 새끼. 나쁜 새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펀치파마를 했대. 펀치파마가 뭐냐면 이렇게 일본의 옛날 야쿠자들 보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크게 하는 거 있잖아. 크게 곱슬곱슬하게 하는 거. 그런 파마를 했었고, 중학교 때 운동을 하면서 유도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키는 160에 약간 작은 키였긴 한데 굉장히 체격이 다부진 체격이었어. 그리고 유도부 선배들한테도 미야노 히로시가 부모님한테 일러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받을 정도로 얘 선배들한테 굉장한 체벌을 많이 받았대. 그런데도 이거를 말 안 했어. 이걸 어떻게 했냐. 지가 선배들한테는 대들지 못하니까 자기 부모, 엄마, 그리고 자기 만만한 주변 애들, 그런 애들한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고 물건을 부수고 돈을 훔치고 강간하고 이런 양아치도 아닌 쓰레기가 된 거야. 근데 얘가 중학교 때부터 얘가 사귀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같이 살아요. 중학교 때 동거를 시작해, 여자랑. 근데 그게 누구였냐. 얘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와타나베 야스시의 친누나였어. 친누나랑 같이 동거를 해, 중학교 때부터. 그러면서 성인이 되면 우리 같이 결혼하자 라면서 약속한 사이였어. 그래서 사실은 여자랑 동거를 하면서 정신 차리자 하면서 그 타일 공장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하는데 또다시 얘가 폭주적이나 더 날라리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서 또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해. 그런데 얘가 또 그들 중에 한 명의 소개로 긴자 생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역시나 그런 게 얘한테 적성에 맞겠어? 안 맞지. 그래서 때려쳤어. 그런 다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냐. 돈을 훔치고 때리고 이런 거 이제 안 되니까 얘가 본드를 불기 시작합니다. 신나, 본드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해. 자, 어쨌든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2008년 가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7년에 걸쳐서 카와구치시의 철거업체 미야우치 해체공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거주시는 카와구치시 하스누마 298번지 사케에야츠 201호에
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사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 그 조사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주소가 바로 이 주소였어요. 주소까지. 자, 그리고 얘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얘가 만든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구글 계정이 있어요. 구글 계정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와봤어. 그런데 그냥 지도 어차피 걸릴 거라는 거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아예 지 프로필에다가 그 콘크리트 살인사건 그거 태그를 걸어놨어. 내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보면은 막 한글도 써있어. 누군지 모르겠는데 댓글 잘 찾아보면 일본어로 뭐 저런 새끼가 뭐가 저작이냐지 모르겠다는 글도 있던. 막 이러면서 있어. 당신은 사람에게 포기한 사람, 인생 살면서 배운 게 무엇인가요? 태어나질 말았어야지. 뭐 이런 글도 있어. 네 애미가 잘못 가르쳤다.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가 막 이런 글들을 올리고 주소도 올리고 이런 게 실제로 있어. 그래서 얘의 인물 정보를 들어가잖아? 정보를 들어가면 경력, 링크 이게 걸려있다? 걸어볼까? 뭐가 나오는 줄 알아? 이걸 번역해 줄게요. 요코하마 히로시 인물, 스킨헤드가 당시 피아노 강사하기도 했던 이런 게 나와. 소년 범죄, 콘크리트 살인 사건, 도쿄도 출신 인사. 이게 일본 사이트에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걸 원본으로 보면 이렇게 있어. 그 자기 소개서에 이거를 그냥 걸어놓은 거야. 이 인간 아니지 않아요? 지 인물 정보에 지가 이렇게 해놨어. 근데 이걸 얘가 만든 건지 누가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웃기죠? 이게 실제 얘 사이트 구글 계정이에요. 요코하마 히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떠있는 글에는 자신의 자랑거리와 경력란을 보면은 약한 것에 대단히 세다. 치마 형무소 수용수 1989년에서 2008년 이라고 버젓이 쓰여있다고 하는데 이 구글 계정을 제가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못 보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아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를 지가 옛날에 쓴 적도 있었나 봐. 그래서 자신의 링크 본인의 인물사전 페이지를 걸어놓고 그리고 이름 항목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미야노 히로시라든지 약간 그런 본명 이름을 적어놓고 인간 말종 짐승보다 못한 놈 진짜인가? 정신이 피폐해져요. 맞아 진짜 이렇게 해놨다니까 얘가 만든 건지는 모르겠어.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든 건지 얘가 만든 건지. 자 어쨌든 얘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정말 만든 거라면 진짜 인간도 아닌 새끼잖아. 어떻게 지가 저 링크를 걸어놓은 생각을 해. 그래서 얘가 결국엔 어떻게 됐냐. 이거는 일본 지하철에 걸려있는 데일리 신조라는 그 매거진에서 이렇게 걸어놓은 거야. 일본 전철에 보면 이런 게 걸려있거든요. 광고 같은 거 있잖아. 얘가 2013년 1월 12일 당시 나이 42살이었는데 그때 사기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일본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 가해자로 체포된 거예요. 보이스피싱으로. 당시에는 머리숱도 없고 좀 말랐던 것으로 알려졌대요. 근데 이게 조폭, 야쿠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양아치들이 조금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그룹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아마추어 집단, 그러니까 뭐 조폭도 아니고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말단이었던 거야.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보이스피싱 이런 게 걸리잖아. 근데 말단이 잡히잖아. 근데 그 말단 애가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돌파구가 없대. 그래서 이게 구속을 시키지 못하고 불기소로 처분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양아치 그룹의 말단이었던 이 미야노 히로시가 그걸 알고 묵비권을 행사한 거야. 그래서 1월 10일 날 체포가 됐는데 결국에 1월 31일 날 불기소 처분이 돼가지고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 불기소는 여러분들 무죄가 아니야. 알아 여러분? 불기소는 무죄가 아니야. 어쨌든 석방돼. 근데 얘네 엄마가 어떻게 됐냐? 아까도 보셨겠지만 막 기자들이 막 엄마 찾아가가지고 뭐 죄송하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야메테 쿠다사이 모시아케나이 도리모리바사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만해주세요. 그랬잖아. 근데 얘네 엄마가 어떻게 됐냐면 신흥 종교에 빠졌대. 이상한 종교에 빠진 거야 엄마가.
그리고 2008년, 2009년 여름에 얘가 출소하기 전에, 2008년에 얘가 출소하기 전까지 얘네 엄마는 그 동네에 계속 살고 있었대. 그러면 얘의 오른팔이었던 오그라조, 걔는 뭘 하고 있을까요? 자, 미야노 히로시의 오른팔이었던 오그라조. 이거 보시면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뭐 콧구멍에 담배 꽂고 있고 이러고 있어. 얘 뭐 학창시절이지. 고등학생이었는데 담배 피고 있고, 그지? 자, 1971년 5월 11일 생입니다. 아마 지금 하면 47세 정도 됐겠죠. 자, 얘는 오그라조에서 카미사쿠조로 개명을 합니다. 얘는 그 그룹의 부리더격이었어. 자, 99년 8월에 출소한 뒤에 이름을 바꿔 카미사쿠조로. 그리고 중국인 여성이랑 결혼해. 왠 줄 알아? 얘가 일본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와이프랑, 중국인 와이프랑 같이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비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그 중국인 여자랑도 이혼을 하게 돼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걸 실패합니다. 출소 후에 잠깐 컴퓨터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하긴 했어. 그런데 2002년경부터 일을 그만두고 얘도 또 뭐를 냈냐? 폭력단에 출입을 하기 시작해. 야쿠자 그룹에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또다시 아다치구에서 자신의 애인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이소노 타카토시라는 어떤 사람을 자신의 모친의 그 스나크에 납치한 거야. 스나크바 술집. 뭐 노래 가라오케도 있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접객하고 그런데 스나크라고 해. 그러니까 스나크, 캬바쿠라, 크라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약간 조금 싼 데야, 스나크. 그래서 엄마가 스나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술집으로 그 남자를 납치해가지고 감금시켜. 개버릇 지 못 준다고, 남 못 준다고. 그래서 납치해서 감금해서 때리고 폭행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자, 그 납치 감금을 했던 그 장소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얘가 그 남자를 납치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싸우고 끌고 가고 약간 이랬던 데야, 여기가. 자, 체포 감금 치상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에 파랗게 커다란 멍이 든 젊은 남자가 5월 19일 낮 아다치구에 있는 경찰서에 뛰어들어와. 살려주세요! 이 남자는 아다치구에서 플로리스트, 그러니까 꽃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자였어. 27살의 남자였어요. 자, 그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원래 알고 지내던 남자 때문에 알게 된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오전 2시,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까지 5시간 동안 감금하고 자기를 폭행하고 계속 고문했다라고 말을 해. 그래서 경찰 관계자가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사정을 들어봤는데 얼굴도 잘 모르는 여자 문제로 인해서 카미사쿠조랑 좀 이렇게 얽히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끌려갈 때 차 트렁크에 감금돼서 그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 있는 걔네 엄마가 스나크에 끌려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감금당하고 구타당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해. 이 남자의 부상은 전치 열흘 정도였어. 10일 정도였던 거야. 근데 이 피해자가 놀란 게 감금돼서 납치된 것도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납치, 감금, 구타한 사람이 아다치구에 있는 그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주범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에 너무너무 놀란 거야. 자, 확실히 이 꽃집 점원의 증언대로 이 남자, 이 오그라조는 여고생을 감금하고 살해했잖아. 자, 이 피해자 지인, 이 남자, 그 플로리스트 지인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제 지인가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카미사쿠조가 피해자가 일하던 그 꽃집 사장 지인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전 그 사장이 그 플로리스트 분이 지인이 가게에 왔는데 그 뒤에 이 남자애가 따라왔대요. 신장은 한 180 이상 정도였고 딱 봐도 되게 탄탄한 몸이었다고 해요. 약간 좀 보기에도 그쪽 세계 사람이란 것 같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우연한 계기로 제가 아는 그 플로리스트 분하고 이 카미사쿠조하고 아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해. 사실 그날 이 플로리스트가 이 꽃집 점원이
그 지인분이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 그래서 막, 와, 안녕하세요. 막 친해져요. 막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막 친해진 건 아니었는데, 그 후에는 그냥 길 가다가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이렇게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던 거야. 그런데 그해 봄에, 카미사쿠조가 갑자기 이 피해자 남성에게 갑자기 빡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 피해자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가끔 휴대폰에 전화가 막 걸려오곤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3월에서 4월쯤 갑자기 새벽 2시에 제 아파트를 찾아온 거예요. 쾅쾅쾅쾅 걸어 올라와서 갑자기 밀고 집에 들어오더니 잠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고 30분쯤 지났나? 갑자기 또 우리 집에 막 쳐들어오더니 야, 내 지갑이 없어졌어. 비켜봐.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제 방 장롱이나 옷장을 막 열어서 막 뒤지는 거예요. 내 지갑 어디 갔어, 내 지갑. 짜증나, 씨. 지갑을 못 찾겠다면서 집을 뒤지는데 찾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 이렇게 막무가내인 이 아나무인한 이런 태도에 불평 한마디 못했던 건 이 남자애가 키도 크고 약간 좀 체격도 좋고 좀 거친 면 때문만은 아니야. 왜 그랬냐? 왜 이 남자가 두려워했냐라면 사실 얘가 자주 저희 집에 오게 되고 저랑 이야기를 나눌 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어렸을 때 1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무섭잖아. 1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왜 들어갔어? 라고 물어보지도 못했대. 차마 그것도 못 물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스스로 야, 너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 알지? 그거? 그러면서 여고생을 짓누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런 얘기, 그 여자를 어떻게 고문했는지를 이 피해자 남성한테 막 너무 웃으면서 말을 했대. 그러면서 야, 내가 걔한테 담뱃불 붙여가지고 하고 그 여자 얼굴에다가 붙였거든? 근데 아무 말도 못해. 갖고 내가 이 담배를 그 여자 코 아래에다가 딱 놨는데 숨을 쉬지 않는 거야. 그렇게 죽어버렸어. 팍 이러면서 자랑하듯이 말을 했대. 시신을 이런 식으로 드럼통에 넣어가지고 콘크리트를 담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때 했던 행동들을 막 몸짓으로 막 얘기하면서 막 깔깔거리며 자랑하듯이 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꽃집의 점원이 이 남자를 무서워하게 되고 카미사쿠조의 전화를 오는 걸 계속 피해서 안 받았대. 그런데 이 전화를 안 받는 게 오히려 그를 화나게 만든 거야. 자, 이거는요, 당시 그 피해자 남성이 감금되었던 장소예요. 범행 현장을 밖에서 좀 멀리 본 거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 스나크, ACB라는 스나크에 감금이 되었던 거야. 자, 그리고 5월 18일 이 꽃집 점원은 이 카미사쿠조의 자꾸 걸려오는 전화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고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한 거야. 카미사쿠조가. 야, 너 일 끝나면 나한테 다시 전화해. 야, 너 이 새끼. 너 내 여자 훔쳤지? 내 여자 바람났지? 이러면서 이렇게 말했대. 너 야쿠자 만만하게 보지 마. 야쿠자냐 맨날 이러면서 이 남자를 위협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 남자애가 퇴근을 했대. 좀 그냥 늦게 퇴근해서 새벽 2시쯤 퇴근을 했는데 전화를 안 하고 빨리 집으로 가야지 라면서 집에 갔는데 글쎄 이 남자애가 흰색 세르지오라는 그 차가 멈게 서 있었는데 그 차에서 이렇게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퇴근할 때까지 그 남자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 남자가 너무 놀래가 꽃집 점원이 너무 놀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른손으로 얼굴을 막 때리기 시작했대. 근데 그 코풋이라고 있는데 이게 코풋이란 말이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꽃이야, 꽃. 근데 꽃으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맞은 건지 아니면은 약간 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라는 말의 그 일본 은원지는 모르겠어. 근데 오른손으로 얼굴을 5대 6대를 빡 맞았대, 얼굴을. 그래서 때리면서 할 때
야, 죽고 싶어? 죽여줄까? 까불지 마. 이 새끼 내가 야쿠자 만만하게 부르지 말랬지. 막 이러면서 얘를 막 구타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때 피해자의 공포가 끝나지 않았어. 갑자기 금속 배트를 딱 끌고 들어오더니 드르르르 들고 오더니 야, 트렁크 들어가 한 거야. 그래서 이 꽃집 점원이 트렁크에 들어갔어. 너무 무서운 거지. 도망가고 싶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도 않고 납치되는 것도 무서웠는데 그 순간에 너무 죽을까봐 그냥 그 트렁크 안에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한 30-40분 정도 달려가지고 사이타마 현에 있는 미사토 스나크 앞에 차가 딱 이렇게 멈춘 거야. 그가 스나크 문을 열고 들어갔어. 여기 스나크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 남자를 이렇게 밀어넣었대. 그리고 안쪽에서 자물쇠로 문을 채운 거야. 자물쇠로. 못 나가게 밖으로. 밖에서도 문을 못 열게. 그래서 살아있다는 기분도 들지 않을 만큼 너무 공포에 떨고 있었대, 자기가. 그래서 카미사쿠조가 그 남자애한테 야, 너 갸름한 얼굴에 한 170... 다시. 그래서 카미사쿠조가 이 남자를 이렇게 탁 앉힌 다음에 이렇게 말한 거야. 야, 너 갸름한 얼굴에 키 한 170cm 정도 되는 여자 알지? 알잖아. 그러면서 말도 하기 전에 또 구타를 막 하기 시작했대. 근데 이 꽃집 점원은 도대체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지금 이상하게 처해 있나 너무 무섭기만 하고 그렇게 했었대. 근데 그저 이유도 모른 채 이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사죄할 수밖에 없었대. 그다음 이 부분에서 그 죽은 소녀가 생각났어. 그 소녀도 자기가 왜 이렇게 맞는지 모른 채 계속 죄송합니다 빌다가 죽었잖아.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데 결국에 이제 이 남자애가 스나크에서 해방이 돼. 언제? 새벽 2시에 끌려갔는데 다음날 아침 오전 7시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5시간 동안 계속 맞은 거야. 근데 이게 카미사쿠조가 이 남자에 대해서 아 진짜 몰라? 알았어 미안하다 꺼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카미사쿠조가 5시간 동안 계속 이 남자를 폭행을 하니까 피곤해진 거야. 그게 이유야. 내가 피곤해졌으니까 꺼지라고. 그래서 미친듯이 폭력을 휘둘렀던 카미사쿠조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어떤 생활 방식을 하고 있었을까? 인근 주민 이야기가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인근 주민분이 이렇게 말해. 금발이라기보다는 약간 생 노랑이 있잖아. 그런 머리색으로 염색하고 있었어. 최근까지 엄마랑 같이 2명이서 단독주택 2층에 살고 있었고 그 집 1층에다가 고깃집 했잖아. 그런데 그 엄마가 아마 스나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스나크가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면서 이 고깃집 그냥 폐점시켰잖아. 말하는 거야. 그 잘 되던 스나크가 이 스나크. 고깃집은 그 집에 있었는데 1층에 하고 있었는데 그 고깃집은 폐점을 시켰대. 아까 어떤 분이 그 고깃집은 잘 돼요? 물어봐가지고 고깃집은 폐점됐어. 스나크는 하고 있었대. 그래서 다른 지인은 이렇게 말해. 걔요? 걔 뭐 폭력 약간 조폭 같은데 그런 사무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론 정식 조직원은 아니었어요. 거기서 뭐 껴줄 리가 있나. 근데 그 아사쿠사 하는 축제 있잖아요. 3사 축제에는 자주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엔 여러분 축제가 있는데 아사쿠사 축제가 진짜 커요.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무슨 가마 같은 것도 들고 남자들이 이렇게 뭐 띠두르고 막 으아 하면서 뭐 하는 게 있거든. 아마 그 축제를 참가한 것 같아. 얘가 약간 남자들이 하는 게 있거든. 자 그러면은 얘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카미사쿠조가 그런 새끼인지 알고 있었을까? 전혀 몰랐다는 거야. 콘크리트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걸 몰랐어. 자, 그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사이타마현 야시오지 목조 2층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어떤 아줌마가 말하는 말이 엄마는 머리가 길고 조금 옷 입는 게 화려하더라고. 근데 뭐 상냥하고 친절했어. 근데 그 남자 아들인가? 걔 아들은 낮부터 뭐 이상한 거친 유니폼 같은 거 입고 있고 그냥 날라리구나 생각했지 뭐. 라고 말을 했고 건너편 상점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해. 그 아들 머리색은 항상 노랬던 것 같아. 금색이었나 노란색이었나. 그러면서 이 남자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말할 때 저 머리 노랗게 염색했어요. 이러면서 자기한테 웃으면서 말하고 지나간 적이 있대. 그리고 길 건너편을 걷고 있어도
이 남자애가 카미사쿠조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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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성도 꽤나 밝았대. 그래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은 얘가 날라리긴 해도 인성이 나쁜 애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그 주범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면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끔찍하다고. 너무 끔찍하다. 소름 끼친다고. 내가 저러는 사람이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니 너무 끔찍하다면서 나중에 지인들이 그렇게 말한 거지. 자, 그리고 어머니 스나크바에서 일하고 있던 한 호스티스 여자가 이 콘크리트 살인사건은 알고 있었었던 거야. 이 호스티스는 7월 5일인가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콘크리트 사건 오그라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마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여자 사장을 마마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마마가 얘네 엄마잖아. 근데 이 호스티스 여자가 하는 말이 마마? 걸렸다고 놀랬죠 뭐. 지금까지 몰래 은폐하고 있었는데 딱 걸렸다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뭐 지금까지 무리해서 밝게 사는 척 행복한 척 당당한 척은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편지가 왔어요. 이 호스티스한테 얘네 엄마가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 왜냐면 더 이상 이 남자애가 정말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더 이상 그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여기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니까 호스티스가 여기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었나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편지를 호스티스한테 아마 보냈겠지. 자, 그런데 얘가 약간 좀 또라이인 게 뭐냐면 그 사건의 후유증이랍시고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후유증이랍시고 다 큰 성인이 됐는데 한낮에도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다녔대.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다녔대. 그리고 엄마한테는 이렇게는 말했대. 엄마, 내가 엄마 때릴 수도 있으니까 내 옆에 있지 마. 막 엄마한테 그랬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척 행동을 했던 건지 아니면은 원래 애가 좀 또라이인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엄마를 때릴지 모른다고 엄마 내 옆에 오지 마 막 이러면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애, 이 카미사쿠조 이름 바꿨으니까 카미사쿠조 얘나 특히 엄마가 얼마나 생지옥이었겠냐. 얘네 엄마도 또라이긴 해. 소녀 막 무덤가 다 부셔버리고 일부러 그 소녀 집 옆에서 일하고 그 고깃집 내가지고 그 고깃집은 폐점시켰으니까 다행이지만은 그 딸년 때문에 그 여자애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내 인생 망했다면서 그 지랄지랄 하던 그 엄마인데 그러면서 그 호스티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차라리 사형되는 편이 나았을지도 몰라요. 사는 게 아니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현재 어머니는 가게에 얼굴도 내밀지 않고 집에도 없대요. 너무 이제 기자들이 막 오니까. 그러면서 이 호스티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마 차에서 숙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다른 사람들 몰래 사장님 만나면 항상 신발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마 평소에 가게에 오기 전에 목욕 한번 하고 또 가게 들어가기 전에 또 목욕 한번 하고 그런 사람인데 똑같은 신발을 신는다? 이건 평소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대. 그리고 7월 29일 날 사장을 또 만났는데 얘네 엄마를 또 만났는데 카미사쿠 조한테 받은 편지를 보여줬대. 자기 아들한테 받은 편지를 보여준 거야. 그러면서 편지는 이런 게 써있었대. 엄마, 이제는 경찰 신세를 짓는 일은 2번 다시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엄마도 걱정하지 마. 미안해.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엄마 라고 써있었대. 근데 또 얘네 엄마는 뭐라 그랬냐.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또 이 자식이 또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이번엔 진짜 변하겠지? 믿어도 되는 거겠지? 이러면서 호스티스한테 말했대. 호스티스가 이거를 말했어 기자한테. 눈물이 글썽거렸다 막 이러면서 믿어야겠지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을 했다 이러면서. 자, 다른 법인의 가족은 약간 뭐 몰래 살거나 숨어 살거나 이러는데 이 카미사쿠조랑 이 엄마는 사건 현장 근처에서 계속 살았어. 당당하게.
그러면서 이때 이 카미사크조가 막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욕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힐끗힐끗 다니면은 야, 뭘 꼬라봐. 나 사람 죽여본 사람이야. 경찰? 경찰은 내 장난감. 나는 있잖아. 무슨 짓을 해도 또 필려날 거야. 라면서 막 주변 사람들 협박하고 콘크리트 살인사건에 대해서 그 주변 후배들한테 뭐랬다는 줄 알아? 야, 사실 그때 내가 그 애들 끌어들인 거 미야노 히로시 아니고 나야. 내가 진짜 주범이야.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가 원래 리더였다. 내가 원래 대장이었다. 후배들 끌어들인 거 내가 한 거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다녔대.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그 감금시켰던 남자 그 꽃집 점원에게도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괜히 미야노 히로시가 가장 큰 처벌을 받은 거지. 근데 얘가 그냥 떠올리고 다니는 말이겠지. 인간이 아니야, 얘는. 그러면서 이제 이 꽃집 점원이 경찰서에 들어갔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이 남자가 체포가 돼. 카미사쿠조가 체포가 되는데 2004년 6월 4일 체포가 되는데 얘가 뭐라는 줄 알아? 아, 예. 제가 조금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저 또 야리스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좀 지나쳤다. 자, 도쿄지검은 6월 25일 체포 감금 치상죄로 기소를 시키고 2004년 7월 28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자, 2005년 3월 1월에 징역 4년의 판결이 나와요. 판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갱생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범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진짜 책임을 느끼고 이 책임을 완수하면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새 출발할 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 자, 5월 13일에 도쿄 고등법원에다가 항소를 했는데 취하를 해요. 나 너무 높아 하다가 그냥 알았어 안 할게. 그리고 항소한 걸 취소하고 징역 4년이 확정됩니다. 자, 미야노 히로시가 없을 때는 그가 리더 역할이었다고 해요. 징역 4년이었으니까 뭐 만기를 다 채웠다고 치더라도 이미 출소를 했겠지. 지금 2018년인데. 자, 현재 근황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근데 뭐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 웬만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사건을 저지르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일본에서 못 살지, 발붙이고. 자, 이 카미사쿠조의 동급생은 이렇게 말해요. 저도 이번 사건 보도를 보고 옛날 친구들한테 연락을 한번 취해봤어요. 그런데 모두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그 녀석은 안 될 녀석이야. 안 되는 새끼야. 질리지도 않는 새끼. 라면서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사건 후에 이제 얘네 아빠랑 엄마랑 이혼했잖아.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해가지고 아빠는 이제 다른 가정을 만드셨어. 근데 아빠가 이제 기자들 찾아가가지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 아빠가 가세요. 이러면서 현관문을 닫고 기자들을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하긴 뭐 아버지는 또 무슨 죄야. 자,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던 콘크리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집의 주인 미나토 신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 얘도 가관이에요.